안녕하세요. 맞는 말 하는 남자 만남입니다. 오늘은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부동산이 2022년이 왜 끝물이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부동산은 왜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객관적 자료들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왜 해변으로 갈수록 높아질까요?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해변에 부딪혔다가 돌아오는 바닷물이 다시 만나면서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파도는 왜 부서질까요? 해변으로 갈수록 돌아오는 바닷물도 적어지고 해변 끝으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은 계속적인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과 계속적인 빚의 증가를 통해 상승해 왔습니다.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바닷물, 계속적인 빚의 증가는 해변에서 되돌아오는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라는 건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미리 쓰는 겁니다. 즉 가불이죠. 몇 년 몇십 년 모을 돈을 은행에서 미리 빌리고 대신 미리 이자를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빚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출을 더 풀어주고 만기가 되는 대출들을 계속 더 연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부채 문제가 폭발하면서 한번 정리되고 갔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연장해주고 대출을 늘려주면서 오히려 이 부채 문제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채를 늘려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더욱 대출을 풀어주어서 대출 내서 집 사는 것을 더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역대급 가계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부채 문제가 커지니 함부로 부동산을 잡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문재인 시절 부동산 경착륙 우려로 적극적인 대책을 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을 위시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마구 풀면서 부동산은 더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구입의 주세력이 50대부터 시작해서 수년 전엔 40대까지 내려왔다가 작년부터는 20대, 30대가 주택 구입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렇게 20대, 30대까지 집을 구입하게 된 걸까요? 아니죠. 그만큼 대출을 쉽게 해주니 소득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돈을 빌려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몇 년, 몇십 년 후에나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구입함으로써 미래의 부동산 수요가 지금 몰리게 된 겁니다. 즉 해변에서 반사돼서 오는 바닷물이 한꺼번에 뒤로 밀려와서 파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이 앞으로 더 오르려면 10대가 20대가 사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와 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30대보다 20대가 인구도 적고 10대는 경제 능력도 없죠. 경제 능력도 대출 능력도 30대보다 떨어지는 20대가 얼마나 사줄 수 있을까요? 쓰나미가 오기 전엔 해변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파도가 높아지게 되죠.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로 인해 이런 쓰나미 상태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해변에 도달할수록 그 파도의 높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려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거나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계속 높아져야 합니다. 아니면 인구가 더 늘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급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 예정이고 매년 반토막이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긴축을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초 부동산이 반짝 반등한 것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부채를 늘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입하신 분들이 바로 끝물 중에 끝물이고 기존 다주택자들의 총알바디가 되신 분들입니다.
부채가 너무 늘자 부랴부랴 정부에서는 다시 부채 줄이기에 들어갔고, 그러니 다시 부동산은 거래가 안 되고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 맞으려면 이전과 앞으로의 상황이 같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인구가 늘고 부채가 늘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줄고 부채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이 고점이라는 것은 제가 노무현 때부터 해왔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계속 틀렸던 이유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가 국민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그저 부동산 기득권과 투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풀어대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할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심각해졌고 출산율은 다른 나라에서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빚은 또 더 늘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부동산 기득권층과 투기꾼들에게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가져다 바칠 노예들이 더 이상 노예를 낳지 않고 자식이 노예가 되길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해변에서 되돌아오는 바닷물은 적어지고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파도는 해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GDP의 2배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인구 감소의 시작, 그리고 이제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저금리 시대의 종말.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